다가구 경매, 권리 분석 한번 실수하면 정말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가구 권리 분석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말소기준 권리, 그리고 임차인 권리구조 파악법, 그리고 초보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분만 보시면 낙찰받고 나서 이걸 왜 몰랐지 하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가구 권리 분석, 가장 먼저 뭘 봐야 하나요? 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부터 봐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면 경매로 낙찰됐을 때 어디서부터 권리가 사라지고 어디서부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기준선입니다. 운동장에 그어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로 소멸이 되고 이 라인보다 앞에 있는 설정된 권리 중 일부는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떠안아야 한다는 거죠. 다가구에서 이 라인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한 명 한 명의 전입일자가 이 라인보다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경매 배당으로 처리가 되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근저당, 가압류 같은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게 보통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이 기준부터 찾으셔야 되고 헷갈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가구에서 임차인 권리는 어떻게 분석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가구 권리 분석의 90%는 임차인 분석입니다. 두 날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전입일자, 하나는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일자는 그 임차인이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췄는지를 보여주고 확정일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언제 생겼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이냐 뒤냐가 핵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경매 배당에서 다 안 나오면 차액은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따로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가구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걸 세대별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대별로 전입일, 확정일, 보증금, 대항력 유무, 예상 배당액을 적어두면 한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임차인마다 들어온 시간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기준선 앞에 도착한 사람과 뒤에 도착한 사람을 갈라놓으면 누가 위험하고 누가 안전한지가 그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다가구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보증금 미상 임차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미상이라는 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세대에 누가 전입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류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우편함, 주차 차량, 불 켜진 창문, 실거주 흔적을 본다는 거죠.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 조사서도 같이 읽으시고 현장 방문 당시 점유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시세로 범위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그 평형의 전세 보증금 시세를 조사하면 미상 임차인의 보증금이 대략 어느 범위일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악으로 즉 보증금이 가장 클 때를 가정하고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경쟁자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서류에 없는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경우가 다가구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세대가 많다 보니 누락되거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치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 없던 유치권을 낙찰 후에 갑자기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진짜 유치권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게 또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반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는 불법 증축이 흔한데 이게 명세서나 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따로 확인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확인과 현장을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권리 분석, 초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3가지입니다. 이것만 안 놓쳐도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해세를 안 본다라는 거죠. 당해세가 뭐냐면 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물건 자체에 묶인 세금입니다. 이게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세가 얼마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임차인 미배당 계산이 틀어지고 결국 낙찰자가 떠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실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죠. 권리 분석을 다 해놓고 수익은 만실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다가구는 세대가 많아서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공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실률을 반영해서 봐야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째는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안 본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가 얽혀서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고 초보자라면 이런 물건은 일단 넘기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체크리스트로 갖고 다니면서 권리 분석에서 큰 사고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경매 권리 분석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권리 분석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말소기준 권리부터 임차인 권리 구조, 당해세까지 순서대로 보면 초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더 들여다보는 수고가 수천만 원짜리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이 건물 경매 공부하는 카톡방 만들어 놨습니다. 경매로 건물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경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